자, 그래서 로그 함수. 오케이. 로그 함수의 활용. 로그 함수의 활용도 결국 뭐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이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함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A의 fx. 진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진수 자리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y가 붙으면 함수, 여기에 부등호가 되면 부등식. 어려울 거 없는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x 진수 자리에 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처럼 미세도 뭐가 들어갈 수 있지? x에 대한 식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미세도 x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도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긴 한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녀석이 나오면 우리 빨리 뭐로 바꿔보면 되니? 지수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온 녀석도 우리가 즉 진수 자리와 미세에 fx,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걔를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가 되는 거고요. 자, 뭐 정의는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풀겠대. 얘들아, 봐봐. 요 녀석이 지금 나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누구지? 이 녀석이지? 그러니까 난 얘를 구해보려면 얘는 하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수는 하고 쓰려면, 그지? 지수는 하고 쓰면 로그가 되는 거고, 진수는 하고 쓰면 지수식이 되겠지? 그래서 x1은 a의 p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어떤 두 미시 같은 두 로그가 같대. 미시 같은 두 로그의 값이 똑같아.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이런 거잖아. 로그 2의 x하고 로그 2의 4가 서로 같대. 그럼 우린 누가 봐도 이 x가 얼마라는 걸, 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맞니? 자. 자, 봅시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있지, 그지? 일단 로그 방정식이라는 녀석도 로그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였잖아. 로그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우리는 반드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되니까, 밑은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지?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걸 로그 함수에서는 유념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당연히 로그 AX의 꼴이 반복되면 로그 AX를 t로 치환하겠지. 근데 A의 X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 요 녀석은 0보다 크다가 됐었겠지만, 로그 AX를 치환하면 얘는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 x라는 녀석이 뭐만 없다면, 조건을 안 가지고 범위를 안 갖고 있다면, 로그 ax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 실수 전체에서 값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이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실수 전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되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고.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사실 얘를 로그로 바꿔도 되지. 얘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에 9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럼 결국 누구가?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니까 x 얼마? 10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x-1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나머지 하나는 수. 얘가
9가 되니까 x는 10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밑이 같은 두 로그가 서로 같대. 그럼 누가 똑같은 거라고? 진수가 서로 같은 거라고.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3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넘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인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얼마? 0.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4인데 여기서 문제. 이거 안 되지. 안 돼. 왜?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요 녀석에서 진수 조건 x의 제곱이 일단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얘도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만 해. 맞죠? 따라서 2 마이너스 1은 얘를 만족 못하니 4다 이렇게밖에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야. 됐지? 그래서 지수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가 반복되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더하기 3t-4가 0이고요. 맞지? t 플러스 4 t-3 아이고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는 1이거나 t는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내가 범위를 재설정하지 않는 건 실수 전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니까 결국 로그 2의 x가 1이거나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니까 x는 2거나 x는 16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x는 일단 양수인데 얘가 다 양수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지? 자, 넘겨봅시다. 치환한 방정식의 근의 형태. 이것도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까요? 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문제 풀면서 얘기합시다. 자, 어차피 문제 풀면서 얘기하게 될 테니까. 방정식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거 이제 우리 지수에서는 많이 다뤘던 얘기지? 그럼 이제 내가 여기 2x를 t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기 때문에, t라는 녀석의 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 얘가 t 값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이제 2x를 t로 치환해서 적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8은 0이고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2의 알파, 2의 베타가 이거의 두 근인데, 나에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으니 얘네 둘을 뭐 해보면? 곱해보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는 이 녀석의 두 근인데 결국 두 근에 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8 해서 2의 세제곱,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아? 자, 다시 이번에는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하고, 일단 x는 0보다 커야 되고 진수 조건이니까.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t라는 녀석의 근을 구해보면 로그 2의 알파 또는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때 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니? 진수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곱해지려면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를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요 녀석이 로그 2의 알파 베타인데 얘하고 얘를 더했다는 건 이 녀석 입장에선 두 근의 합인 거잖아. 맞죠?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 2 알파 베타 얼마?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로그 부등식. 당연히 로그 부등식은 요게 로그에 대한 식이 있고 그냥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겠지. 그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다 배웠잖아. 맞지? 지수 부등식을 다 배웠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즉 A가 1보다 클 때 Y는 뭐 AX라는 녀석이 증가하면 얘를 YNX 대칭하면 로그라는 녀석도 결국은 이렇게 증가하는 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싶다는 거잖아. 로그 A의 fx 하고 로그 A의 gx가 있는데 얘가 더 크대. 이렇게 얘가 얘보다 더 크대.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너랑 너 x값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비교해 봐야 되니까 너랑 너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거고, 그럼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내가 두 점을 잡아. 얘가 로그 AX야. 요 점의 값을,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요 점의 값을, 더 작은 값을 내가 로그의 A의 GX라고 부르고, 더 큰 값을 로그 A의 fx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x값을 우리가 fx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요 값을 내가 gx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더 크니까 fx하고 gx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얘하고 얘의 크기 관계가 진수의 크기 관계랑 일치하게 되는 거고, 맞지? 지수랑 똑같잖아. 지금 지수에서도 그랬었잖아. 그지? 어차피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로그 A의 X하고 fx하고 로그 A의 gx가 있는데 얘가 더 크대. 근데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를 살펴보겠대. 그러면 A가 이 녀석일 때 얘하고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됐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 요 두 점을 잡아서 내가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내가 로그 A의 fx라고 잡고, 얘를 내가 로그의 A의 gx라고 잡자고. 이렇게. 그럼 요때 x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고? fx라고 부르는 거고, 요때 x값을 내가 gx라고 부르지. 근데 봤더니 얘가 더 크거든. 근데 fx하고 gx의 입장에서 누가 더 커? gx가 더 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하고 얘에서 얘가 더 크다면 진수 입장에서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부등호 관계는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근데 내가 지수에서도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치?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를 둘 다 기억해서 헷갈릴 바에야 뭐만 기억하자? 밑이 1보다 클 때만 기억하자.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1보다 크게 바꿔주면 그만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꾸 뭔가 풀면서 계산 실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계속 a가 1보다 클 때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부분이 아니라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실수가 유발되는 포인트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1보다 클 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1보다 클 때가 연습이 완벽하게 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1보다 작을 때가 나오면 순간 실수해서 잘못된 답을 쓰기도 해.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시 1보다 클 때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봅시다. 얘도 이제 뭐 치환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자. 미시 어때? 얘보다 커. 그럼 얘하고 얘의 대소관계도 일치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3x-2보다 x 플러스 1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넘겨. 2x가 3보다 작고 x는 얼마?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걸 거고. 자, 얘네들이 그냥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되니? 그냥 비교하면 돼. 미시 2분의 1보다 작네? 그럼 부등호는 반대. 2x-1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게 아니면 얘를 뭘로 바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지?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풀면 되지. 그지? 자, 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내가 뭐라고 시하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넘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사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 이렇게 t는 실수 전체일 거고,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맞아? t는 4보다 크고 t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내가 이 녀석을 계산해 봤더니 로그 2의 x가 4보다 큰 거고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저 x는 2의 4제곱 16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는 거고. 맞잖아. x는 작다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로그 방정식. 얘는 지금 밑이 어때 서로? 같은 거니까 얘네들 연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요 2라는 녀석을 내가 로그 2의 9라고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는 거잖아. 얘가 결국 얼마인 거야? 9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인 걸 거고, x 마이너스 9하고 x 플러스 1은 0인데 x가 마이너스 1하고 9죠. 근데 x가 뭐보다 커야 돼? 아니지, 8보다 커야지. x가 8보다 커야지. 그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9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진수 조건 안 챙겨서 틀린 학생들 생각보다 많아. 진수 조건 챙겨주셔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를 4로 바꾸면 여기를 이렇게 제곱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맞지?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은 그럼 얘가 로그 4의 4가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4 붙이는 거 가능하겠네? 근데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x-5의 제곱
4x-8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25 넘어오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건가? 10이라고 3?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3과 11인데 요 녀석 때문에 얘는 안 돼. x가 얼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문제 풀어봐. 문제 확인 전에 풀어보자. 풀어봐. 풀고 넘어가자. 이거 유형 오늘 몇 개 안 되니까. 자, 넘어가자. 로그 AX가 반복되는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 자, 내 얘를 뭐라고 치환할 거고? T라고 치환할 거고, 얘도 T라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이고 T는 1과 T는 2가 되는 거죠. 그치? T가 로그 3의 X니까 결국 로그 3의 X가 1이거나 로그 3의 X가 2니까 X 입장에서는 3이거나 9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뭐 진수요건을 만족시킬 거 없으니까 됐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1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더하기 해주면 되겠지. 얘는 로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걔가 3이다. 됐어, 연서?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tt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 걔가 3이고 t의 제곱이 4니까 t는 2거나 t는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럼 결국 로그 2x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얘기고 4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된다는 건 x가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 시원아,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냐? 7번. 7번이랑 볼까? 오늘 피드 시간에 너희 연습 문제 좀 풀었어? 시험도 보고? 비용이 시험 봤냐? 보긴 봤는데 몇 개 맞았어? 자, 봅시다. 3번으로 넘어가자. 두근을 구하지 않고 다 풀었잖아. 못 풀었어 아직? 이 현선은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두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로그 방정식. 일단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할 거고, t가 로그 3의 x.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이럴 때 얘를 만족하는 근의 형태는 t가 되는 거니까 t는 로그 3의 알파하고 로그 3의 베타가 두 근이 되는 거겠지. 맞지? 자, 얘하고 얘가 있는데 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필요하니까 이 두 녀석을 뭐 해보면 된다? 더해보면 된다.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는 로그 3의 알파 베타인데, 이 두 녀석을 더하겠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t값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되는 걸 거고, 두 근의 합이 현재 얼마라는 얘기야? 따라서 넌 얼마?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넘깁시다.
결국이 저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일단 난 얘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얘네랑 다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빨리 뭐라고 바꿔줘야 돼? 현도같이 생겼으니까 좀 찢어줘야 돼, 이렇게. 이거를 왜 찢어요? 너무 커.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서 좀 나눠줘, 친구들한테. 봐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5 더하기 로그 x에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니? 로그 2 로그 5 뭘로 바꿔야 돼? 로그 2가 됐던 로그 5가 됐던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내가 얘를 통일시키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 1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에 로그 x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내가 로그 x를 내가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1 마이너스 로그 2 플러스 t 곱하기 t 더하기 로그 2에 t 마3이 되는 걸 거고, 결국 우리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걸 아까부터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죠? 몰랐다고? 진작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관계로 다 써주는 중이죠. t의 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t가 얼마? 근데 여기 뭘 구하는 거래? 두근의 곱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을 내가 그냥 알파 베타라고 불렀다면 맞지? 이 녀석의 두근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두근이 됐을 거고, 이 두 녀석을 뭐 해보면 더해보면 로그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두근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따라 너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답 나왔어? 안 나와? 자, 봐봐. X에 대한 방정식 요 녀석의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불러보겠대. 맞지? 그럼 내가 일단 얘네를 뭐라고 나? T라고 나.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0이고, 이 녀석의 두근은 T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될 건데, 얘하고 얘가 지금 곱한 녀석이 필요한 거잖아. 곱한 녀석이 필요하니까 쓰지 뭐. 그러면 로그 알파 베타가 얼마인 거야? 1? 그럼 알파 베타는? 오케이. 일단 얘가 10인 건 구했어. 그 다음에 내가 요 녀석을 이렇게 써도 되나? 3의 로그 알파? 그럼 요게 로그 베타? 이렇게? 그러면 두근의 뭐야? 법이네? 얼마? 마3. 결국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얼마? 10이 되는 거고, 결국 270?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직 로그의 연산이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 다들. 익숙해지셔야 돼. 자, 요 2번 문제는 안 해도 되지. 2번 문제는 그냥 단순 연산이었잖아. 그지? 자, 넘깁시다.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로그 부등식. 지금 밑이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곱해야 하는 거고, 로그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로그 2에 하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 4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x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근이 지금 4하고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근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3보다 커니까 x가 3보다 커야 되잖아. 따라서 x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선생님 얘는 양수를 안 바꿀게. 안 바꿔도 되지, 그죠?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로그 3분의 1에 여기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자, 9?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부호가 반대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가 9보다 커야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네? 그럼 x는 9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이렇게 범위가 될 거고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8보다 커야 되니까 넌 아니겠네?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간단하죠, 그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인사가 잘 되고 있어? 자, 봅시다. 자, 로그 A의 X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로그 부등식이래요. 일단 얘를 T라고 치환하면 벌써 너무 많이 했다, 그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하고 T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T-2 T-1 0보다 작아서 T라는 녀석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결국 로그 3의 x가 로그 3의 1보다는 클 거고 3의 3보다는 크고 로그 3의 9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1은 로그 3의 3이고 2는 로그 3의 9니까, 그지? 그럼 x 값의 범위는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부동 방향 그대로 3보다 크고 진수 조건도 다 만족했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 녀석은 빨리 얘만 바꿔주면 되지 뭐. 얘를 1 더하기 로그 3의 x 라고 바꿔주고 얘를 tt 이렇게 치환하면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가 될 테니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는 뭐보다는 243인가? 맞냐? 맞지? 네네네. 243보다는 크거나 같고 8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x가 뭐보다 커야 되니까 분의 1이겠네. 분의 1. 그치? x가 243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8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둘 다 진수 조건 만족하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얘도 한번 풀어볼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로그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근데 봤더니 얘가 지금 x는 몇 차식이야? 2차식. x는 2차식? 그럼 x는 2차식이니까 제가 지금 로그를 개수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일 거야.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고 따라서 얘를 갖고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짝수여서 짝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로그 2의 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로그 2의 4a가 되겠지. 이제 이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한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t가 될 거고,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t라는 녀석의 범위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고, t라는 녀석이 로그 2의 a였으니까 결국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a 값의 범위는요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단순 연산. 자, 봅시다. 두 번째. 얘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양의 실수인 이유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맞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로그 3의 x를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물론 얘는 실수 전체야 뭐가 됐던, 맞지? 얘 어차피 양의 실수기면 어차피 양의 실수였고 실수 전체잖아.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얘가 1 플러스 t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2t가 될 거고, 마이너스 로그 9a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얘 지금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t는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t축이 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따라 판별식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쓰죠 뭐.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도 되겠지? 플러스 2.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로그 9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결국 a는 0보다는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밑에 문제 풀어보시죠. 그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을 주면 대학교를 포기하면 너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너희가 40대 50대가 되면 괜찮을 수 있어. 너희는 지금 대학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 꼭 가야 돼?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내가 꼭 대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런 너희가 성장해서 꼰대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성장해서 고인물이 되거나 꼰대가 되지 않으면 너희의 밑에 있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우리 세대까지는 아니야. 선생님이 40대잖아. 그지? 우리 세대부터 우리 윗세대는, 너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아. 대학교를 안 가면, 대학교를 안 나오면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오면, 지금 선생님 나이대가 거의 대부분 선생님 친구들이 대기업의 차장 정도 되는 나이대거든. 직장생활 15년 차 막 이러니까. 그러면 차장님 이러면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가면 걔네들이 다 부장이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겠지. 너희 뽑겠냐고. 대학교 안 나오면.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가. 그러면 대학교 나온 애들은 막 연봉 1억 받고 있는데 너희는 막 5천 받고 막 이러면 내가 얘기하잖아. 얘는 1억을 보고 얘는 5천을 벌어. 만났어. 똑같이 5천씩을 써.
그럼 얘는 5천만 원을 매년 저축하고 있고 얘는 빵원을 저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꼰대들이 사라지기 전에 너희는 사회에 진출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너희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대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고 너희가 성장해서 우리 같은 꼰대가 되지 않으면 너희 밑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 딸 같은 애들은 괜찮겠지. 선생님 딸 같은 아이들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자 제발 꼰대가 되지 않기를. 아 나도 꼰대가 돼.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하시고 야 요즘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애기들도 유튜브 해갖고 돈 엄청 잘 벌잖아. 맞아요. 진짜 많이 던져. 맞잖아. 그리고 좋은 대학교 안 나와도 유튜브로 성공해갖고 막 구독자 막 몇백만 명 데리고 있고 웹툰 그려갖고 막 그잖아. 힙합 해갖고 돈 벌고 가능하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때만 돼도 그게 가능하다는 건 알지. 그리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다는 것도 알아. 되게 그런 일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 윗세대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 왜? 너희의 부모님은 나보다 윗세대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소리의 크기. 자. 소리의 크기, 데시벨. A 데시벨과 소리의 세기, AI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리의 세기고, 아, 소리 크기구나, 얘가.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 물어봐야지. 소리의 세기하고 크기하고 차이가 뭐야? 네. 안 배웠어요. 자. 하고 세기하고 크기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대화하는 사람의 소리의 크기가 60데시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0이래, 60. 일 때 대화하는 소리의 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10 곱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i가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6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i가 10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양변에 얘를 곱해주시면 10의 12제곱이 되니 걔는 10의 18제곱이 돼서 i는 10의 18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건가? 맞니?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 자. 아니라고 답 아니라고? 맞잖아. 10에 마이너스 6제곱. 아, 10에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12를 곱했군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인 결과 하천의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지표가 현재 절반 이하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매년 하천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하천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는지 보여라.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쓰는 건가? 현재 상태가 있는 건데 매년 5%씩 낮아진다는 건 100분의 95 1년 뒤에는 이만큼을 곱하는 거지. 2년 뒤에는 100분의 95 3년 뒤에는 다시 100분의 95 그러니까 n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근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맞지? 절반 이하. 그럼 이제 a 날려버리고 이 녀석을 계산하면 n은 로그 100에 95분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로그
95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로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로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려줬어. 얘가 얼마라고? 얘가 0.3이라고 알려줬고, 요 녀석은 소수분이 1.98이니까 얘는 얼마야? 0.98이니까 얘는 1.98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로그 10 더하기 로그 9.5일 테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0.3.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0.0이 아니고?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2분의 30해서 얼마? 15. 그래서 15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됐지?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빨리 풀어. 시원이는 뭐 할 거냐? 저요? 딱히 정한 없는데 응. 과학적으로 갈 것 같고. 그래. 일단 반도체 전문. 좋지 않지. 맞아, 너 저번 의사한다며. 네, 의사. 반도체라고 말해보면. 하여튼 뭐가 됐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쪽도 완전 전망이 있잖아. 재생에너지. 야, 요즘에 완전 난리 아니야? 아리백 이거? 뭐예요? 차예요? 아니. 리. 재생. 세상. 100%.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벌써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아마존에 이런 데서 하고 있을 텐데,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지금 우리나라 뭐 화력 발전도 하고 풍력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손실이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거 있지.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재생 에너지로만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잖아?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뭐 윤석열은 뭐 원자력을 뭐 다시 뭐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미친 거지.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 원자력 한번 터지면 끝장이야. 다 뒤져. 그럼 다 죽어. 방광기 할 거예요. 해야지. 봐봐,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하면서 그 양이 줄어든다.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양의 절반 남게 되는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일정량의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지만 죽는 순간부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화석에 남아있는 저 탄소 동위원소를 비교해서 이제 생물체의 생존 시기를 알 수 있다. 이 녀석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약 5730년이라고 하겠대. 자, 봐봐. 어? 자, 다음 표에서 5730K년만큼 시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동위원소의 양은 2분의 1K가 되겠지. 왜냐면 요만큼 지나면 절반이 되니까 이 5730년만큼 K배만큼 흐르면 2분의 1의 K만큼 곱해질 테니까. 그지? 이므로 T는 5730 곱하기 5730T년만큼 시간이 흐른 후 남아있는 양은 만큼이래요.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보자. 자, 봐봐. 야, 얘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봐. 여기 있다, 여기. 봐봐. 방사성 동위원소 이마다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즉
처음 양이 Ag이었을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요거라고 하면 fx는 처음 양 곱하기 2분의 1에 5730분의 x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얘가 만약에 5730년이 흘렀으면 절반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 자, 이렇게 식을 줬으니까 어떤 유물을 발굴하여 조사하였더니 요만큼 남아 있었다. 처음에 양이 얼마? 몇 분의 몇이냐? 8분의 1? 결국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8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지. 즉 12.5g이라는 요 녀석은 처음 100g 곱하기 2분의 1에 5730년분의 x인데 얘가 서로 같아졌다는 이야기는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고 8분의 1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고 3이 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x는 5730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이야기.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시고 연습 문제 여기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끝까지 숙제. 알겠지? 야, 다음 시간부터 얘들아